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엽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좀 훈훈하고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참 좋은 장소, 뭐, 어떻게 보면 마을 살리기, 예, 좋은 마을 가꾸기 하는 데서 또 같이 뵙고, 김밥 이렇게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세제, 뭐 선거 공약에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전 시간에 OECD에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가의 그 예산과 세제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상속세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이나 네. 취임 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네. 어쨌든 간에 그 세법 상속세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네. 추진을 좀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상속세에서 그 상속할 재산 중에서 네. 이제 그 상속할 금액을 산정하는 요 계산에서 공제하는 액수를 대폭 높이겠다. 네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이걸 보면 이게 그걸 높인다고 해서 이 걷어들인 세금 액수가 얼마 될지는 제가 아직 계산을 못 해봤지만은 OECD에서 말하는 상속세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흐름과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 뭐 지금은 상속세에 대해서 네. 보통 이제 배우자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한 10억 정도가 사실 요 기초공제가 되는데,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걸 갖다가 18억. 네네 18억까지 이렇게 높이겠다. 그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10억이 된 것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고요.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산의 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데, 공시지가를 따지더라도 정말 많이 올라버려서 한 주택을 갖다가 갖고 있는,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가 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갖다가 좀 늘려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한 가지 좀 추가한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갖다가 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죠. 네, 예. 뭐 한 7% 정도.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 네네. 이 정도가 상속세를 네네. 내는 걸로. 네네네.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따진다 보면 상위 1%가 그렇죠. 그 절반 이상 되죠. 네. 절반 이상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금액을 갖다가 18억으로 높인다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하는 것 금액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계산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네네네네.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기초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네. 기재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몇 천억 이하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근데 이제 이게 단순 액수도 문제인데 이게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은 아파트 10억 이상에 사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부자 좀 있는 사람들의 감세 정책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불편함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는 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최고 구간 세율을 갖다가 얼마나 할 거냐. 해서 뭐 45%였는데 42%로 떨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45%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최고 구간에 대한 상속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 나라는 5개 단계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억 이하, 그다음에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그다음 30억 초과 이렇게. 근데 최고 세율이 30억이 초과하면 이게 상속할 재산이 30억이 초과하면 거기 50%를 상속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부자 감세가 안 되려고 하면 그러면 상속 재산분이 좀 낮은 데는 네. 세율을 좀 낮추더라도 네. 상속 재산이 많은 구간은 지금보다는 세율을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런 좀 뭐랄까요 의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노소영 채태원 대부분에서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제 법이 참 그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불법 자금으로 증식한 재산은 그거를 뭐 이렇게 내가 노태우가 비자금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재산을 증식했으니까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준 거니까 내가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이게 노소영 측의 주장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불법 자금을 줘가지고 재산을 증식해가지고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기각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걸 보면 법의 논리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그래도 좀 잘 판단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반대로 네. 저는 좀 생각하는데 노소영 씨가 불법 자금입니다. 그러면 불법 자금을 갖다가 딴 사람한테 이렇게 줘버리면 상대방 돈이 되잖아요. 아니면 불법 자금인데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갖고 가면 그것이 불법 자금이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냥 꽁돈이 생긴 겁니까? 그 부분은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수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불법 자금이면. 그런 거는 이제 국가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저도 당연한 상식 정의 이런 걸로 보면 불법 자금으로 증식한 돈은 국가가 환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야지 지금 명확하지 불법 자금이 있으면 그걸 협박해가지고 뺏어가지고 하면은 또는 아니면 그거 갖다가 불법 자금을 갖다가 증여받거나 또 그냥 받거나 선의로 받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뺏거나 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들 갖다가 하지 못한다. 그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친일 자산인데 그 친일 자산을 갖다가 누군가 자기 친척이라든지 누구한테 증여하고 뭐 잘난 척 하면서 줘버리면은 다시 환수가 안 되면 뺏긴 사람은 국민들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법 체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그렇게 판단까지는 못한 것 같고 다만 불법 자금으로 증식한 재산을 정당하게 배분받을 권한을 주게 되면 불법 자금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고심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소영 채태원 건은 어떻게 보면 친일 재산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 돈이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친일 재산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세탁을 하면은 국가도 찾아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 재산들 갖다가 그 친일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법 감정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다음에 또 그러시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